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쓰신 세면대 어느 회사 건지 아세요? 아마 생각도 못 하셨을 텐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FGI 인더스트리 제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안 곳곳에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회사죠.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혹시 요즘 부엌이나 욕실 리모델링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바로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얘기할 회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싱크대, 변기, 예쁜 욕실 가구들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숨은 강자, 바로 FGI 인더스트리입니다. 겉으로 이름이 확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우리 집 꾸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FGI,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욕실 뒤에 숨은 비즈니스. 우리가 홈디포 같은 데서 보는 그 수많은 제품들 뒤에 FGI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커튼을 한번 싹 열어보겠습니다. FGI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주택 리모델링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존재예요. 혹시 크래프트메인이나 플러시가드 이런 브랜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FGI의 얼굴입니다. 얘네들이 뭘 하냐면 변기나 세면대부터 시작해서 욕실 가구까지 싹 만들어서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엄청 큰 소매점들한테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2B 모델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FGI라는 이름을 보고 직접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리모델링 업계 전체를 뒤에서 움직이는 핵심 부품 공급자,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강세론의 근거, 즉 성장의 신호들.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분명히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왜 어떤 투자자들은 FGI의 미래를 엄청 밝게 보는 걸까요? 이 회사가 가진 잠재력이 뭔지 그 긍정적인 신호들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투자의 핵심은 결국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 상황은 어떨까요? FSGI의 재무제표를 딱 까보면요. 이 회사가 왜 성장과 위기라는 이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졌는지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 표가 지금 FGI가 처한 딜레마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왼쪽부터 보세요. 매출. 작년 2분기에 2,937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3,100만 달러로 어쨌든 성장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작년은 그래도 40만 달러 영업 이익을 냈던 회사가 올해는 마이너스 80만 달러 영업 손실로 돌아섰고요. 순손실은 더 심각합니다. 마이너스 30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180만 달러로 무려 6배나 폭증했어요. 아니, 물건은 더 많이 팔았는데 손실은 왜 이렇게 커진 걸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먼저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매출이 전년 대비 5.5% 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거 굉장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에서 FGI 작품을 계속 찾는다는 거고 수요가 탄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기본 체력은 아직 괜찮아 보인다, 이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확 꼬입니다. 순손실이 무려 180만 달러. 매출이 늘었는데 손실이 더 커졌다? 이건요,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용 압박, 특히 관세라는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주가는 4달러 근처인데 전문가들이 보는 평균 목표 주가는 얼마다? 8달러 50센트? 2배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월가는 지금의 손실은 그냥 잠깐 겪는 문제일 뿐이고 FGI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약세론의 근거, 관세와 부채. 하지만 월가의 이런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FGI가 넘어야 할 산이 정말 태산입니다. 이제 그 어두운 부분, FGI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리스크들을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FGI 사업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전체 매출의 40%, 가장 큰 덩어리가 바로 변기나 싱크대 같은 위생도기 제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욕실 가구가 35%, 주방 가구랑 다른 것들이 25% 정도를 차지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저 40%짜리 제일 큰 조각, 위생도기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FGI의 가장 큰 돈줄인 저 위생도기 제품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더 강해진 미중 무역 관세가 바로 이 제품군을 정확히 조준해서 때리고 있는 겁니다.
관세 때문에 수입 원가가 막 10%, 15%씩 올라가니까 FGI의 이익이 심각하게 깎여나가고 있는 거죠. 2분기 순손실이 왜 그렇게 폭증했냐? 가장 큰 범인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물론 회사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CEO가 직접 나서서 공급망을 중국에서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로 옮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탈중국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밝혔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방향이죠. 근데 단기적으로는요. 공장 옮기는 데 드는 비용, 시간, 이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GI는 지금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650억 원이 넘는 꽤 큰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빚 중에 일부가 곧 만기가 돌아와서 돈을 다시 빌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요즘같이 금리가 미친 듯이 높은 시기에 돈을 다시 빌린다? 그럼 이자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지겠죠? 이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FGI가 최근에 주식 병합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개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 주식 수를 확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뻥튀기 하는 방법이거든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나스닥 상장 유지 조건인 최소 1달러를 못 지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해결하려고 쓴 일종의 고욕지책인 거죠. 뭐 이게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과거의 주가가 얼마나 고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최종 정리. 네, 지금까지 FGI의 밝은 미래와 어두운 현실을 다 살펴봤습니다. 성장 엔진이랑 발목을 잡는 족쇄가 같이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왼쪽, 긍정적인 쪽을 보면요. 5.5%라는 탄탄한 매출 성장이 있고 홈하드웨어 같은 새로운 파트너를 뚫었다는 점도 좋습니다. 월가가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 것도 무시 못하죠. 관세 문제에 어떻게든 대응하려는 공급망 전략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 부정적인 쪽을 보면 미중 관세라는 직격탄을 맞았고 5천만 달러 넘는 빚도 있고 결정적으로 흑자 내던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게 가장 뼈아픕니다. 주가 변동성이 높은 것도 물론 리스크고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마지막엔 딱 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FGI가 가진 성장 동력과 이 전략적인 움직임이 관세와 부채라는 이 어마어마한 외부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FGI의 미래 주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성장과 리스크 사이의 저울 어느 쪽으로 기운다고 보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